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다려주셨던 다이어트 Q&A 영상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1편을 촬영을 했을 때 2편까지도 모두 촬영을 마쳐놓은 상태였는데 1편이 올라가고 나니까 생각보다 더 질문을 추가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세 번째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천천히 한번 질문들을 대답해 보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순서대로, 제가 준비해본 순서대로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상인 걸 참고해 주세요.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운동에 관해서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식단이랑 운동은 꼭 같이 병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준,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식단과 운동은 무조건 50대 50인 것 같아요. 중요도를 나누자면 50대 50인 것 같고 식단과 운동은 무조건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처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제가 원래 엄청 통통하거나 좀 살집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도 약간 마르고 평범한 몸에서 시작했던 거였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찐 살을 이제 빼는 거여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식단을 지킨다기보다는 안 먹고 좀 적게 먹고 운동을 격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살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정체기라고 하죠. 잘 안 빠지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저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저의 PT 선생님께 고민 상담을 했더니 식단도 그 운동의 연장선이다. 식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꾸준히 끼니를 챙겨 먹는 습관을 들였더니 그 정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단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언니 저는 운동이 너무 싫어요. 운동 안 하고 식단으로만 빼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연관지어서 지금 대답을 해드리자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적게 먹으니까 조금 빠지긴 하겠지만 한계가 있고 또 요요가 굉장히 쉽게 오고 입도 되게 금방 터지고 스트레스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조금 더 유지하고 나중에 내가 다이어트가 끝나고 식단이 돌아오더라도 조금 건강하고 요요 없이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운동과 식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헬스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에게 맞는 뭐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등등 본인에게 맞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바디 비포 애프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살이 찌고 나서 운동을 시작했을 때 딱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헬스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빡세게 준비해야 하는 2달 동안 한 번도 인바디도 못 재보고 운동기구도 사용 못하고 이렇게 다이어트 뭐 홈트나 식단 위주로 했던지라 아쉽게도 인바디 비포 애프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개인 PT를 받으셨나요? 개인 PT를 추천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것도 저는 뭐 개인별로 굉장히 다르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 헬스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헬린이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PT를 2, 30회 정도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저는 꾸준히 계속 받고 있지만 운동을 아예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근육을 다친다거나 이제 뭐 잘못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근육이 발달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2, 30회 정도는 운동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PT를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초 정도는 알고 가자 그런 생각으로 저는 좀 2, 30회 정도는 추천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번 질문. 운동 플랜은 어떻게 짜셨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운동 플랜을 정확하게 짜놓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홈트로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고민 부위를 위주로 좀 약간 집에서 고강도 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작은 무게, 제가 할 수 있는 덤벨, 집에 사놓던 덤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들로 이제 플랜을 좀 짰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부위가 이제 어깨, 전 직각 어깨가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깨, 그리고 허벅지 안쪽 살, 그리고 통짜 허리, 이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제가 아는 운동, 그리고 고맙게도 저의 PT 선생님이자 저의 오랜 친구인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저희 집으로 직접 오셔서 그런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 같은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아령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뭐 만약에 월요일 날 어깨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화요일 날은 허벅지 운동, 그리고 수요일 날은 복근 운동,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오늘 고민 부위가 어깨였다면, 어깨여서 어깨 운동을 했다면 그 다음 날에는 꼭 다른 부위 운동, 이렇게 해서 좀 루틴을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산소는 매일매일 했습니다. 유산소는 그날그날에 따라 다르긴 했는데 가장 적게 하는 날은 1시간을 했고 가장 많이 하는 날은 5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던 다음 질문이에요. 홈트 유튜브 영상 추천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홈트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따라했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제가 배웠던 운동들을 가지고 아령을 들고 뭐 어깨 이렇게 하는 운동, 어깨 앞 전면 운동, 후면 운동, 뭐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아령이나 캐틀벨을 가지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좀 더 자극이 필요하다 하는 날 빼고는 영상은 그렇게 많이 보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이거는 진짜 효과 있고 자극이 많이 된다라고 했던 운동들을 추천해드리자면, 땅크 부부의 칼소폭 핵매운맛? 그 영상으로 유산소가 좀 지루할 때는 그 영상을 많이 보면서 따라했었고요. 전 사실 스트레칭 이런 것도 굉장히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미서원 홈트 영상을 보고 이제 거기 보면은 스트레칭 영상, 막 골반 스트레칭, 뭐 승모근 스트레칭 이런 운동들이, 그러니까 루틴 알려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운동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서원, 그리고 땅크 부부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제가 또 복근이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근 운동은 홈트 영상을 보면서 많이 했었는데, 미서원 복근 운동, 그리고 ABS 뭐 2주 루틴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많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연결 지어서 유산소랑 근력 하루 운동량을 어떻게 분배하셨어요? 라는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보통은 전 유산소를 오전에는 1시간,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1시간 동안 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가졌던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간이 없는 날이든 시간이 있는 날이든 그냥 무조건 5분, 짧게는 5분에서 뭐 길게는 뭐 20분까지 복근 운동을 꼭 해줬어요. 공복에 복근 운동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답니다. 그래서 그냥 총 시간으로 따져보자면 유산소는 한 평균 4시간 정도, 그리고 근력 운동은 2시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팔뚝살 빼는 방법이나 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체형이 굉장히 다르고 이러긴 하지만 확실히 뭐 전신 운동, 유산소 이런 거를 하면 골고루 살이 진짜 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방이 쌓여있는 그런 고민 부위들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그런 고민 부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살이 빠지니까 그런 고민 부위들도
좀 같이 이렇게 잘 빠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소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그 부위에 자극을 주는 그런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허벅지 안쪽살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허벅지가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와이드 스쿼트, 다리를 벌리고 스쿼트를 하는 와이드 스쿼트를 가장 많이 했고요. 10분 스쿼트도 진짜 많이 했어요. 다리가 제가 약간 하체 쪽이 조금 똥똥한 편이라, 하체 쪽에 살이 좀 더 집중되어 있는 편이라 10분 스쿼트로 그냥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계속 스쿼트 동작을 반복해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 살을 빼고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스태퍼의 효과와 스태퍼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타는 방법, 이렇게 가장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이제 저는 집에서 유산소를 할 때는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하는 스태퍼를 가장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스태퍼는 일단 지지대가 없는 거를 처음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지지대가 없으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고 다리가 너무너무 뻐근하고 아프다? 뭔가 그런, 무릎 일단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진짜 운동하다가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PT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운동기구를, 스태퍼를 새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태퍼, 제가 지금 구매한 그 스태퍼를 타니까 그 새로 산 스태퍼는 앞으로 기댈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운동기구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체를 살짝 숙이고 엉덩이 힘으로 이렇게 타다 보니까 확실히 무릎에 무리가 덜 가고 뭔가 힙업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자극이 돼서 저는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이것도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지지대가 있는 스태퍼를 구매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둘 다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운동복 브랜드 추천. 운동복 브랜드는 저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운동복 브랜드를 입어보고 했었는데, 가장 추천하는 거는 조금 기능성 면에서는 룰루레몬이라는 운동복 브랜드를 따라갈 곳은 정말 없더라고요. 룰루레몬 운동복이 저도 추천해줘서 처음 입어보게 됐는데, 운동할 때 전혀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약간 레깅스 같은 게 저는 불편한 거를, 시중에 파는 것 중에 조금 빳빳하고 좀 타이트해서 보정 효과가 있는 그런 운동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보면 운동할 때 오히려 잘 늘어나지 않고 탄성이 좋지 않아서 방해가 되고 막 무릎 이런 데가 뻐근해지고 막 이렇더라고요. 부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룰루레몬은 정말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룰루레몬 중에서도 레깅스 중에서 얼라인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얼라인은 약간 요가복에 가깝다고 하면 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사실 보정력은 약간 떨어지는 편이지만 저는 그런 유연한 레깅스 소재들 중에서는 그래도 보정력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룰루레몬 추천합니다. 그리고 룰루레몬 다음으로 추천해드리는 브랜드는 잭시믹스. 사실 잭시믹스 브랜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잭시믹스 브랜드의 저는 로고가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한 옷을 선호하는데 잭시믹스의 로고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했는데 갈수록 막 잭시믹스 막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뭐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그런 예쁜 운동복들을 많이 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잭시믹스의 레깅스 중에서는
블랙 라벨인가?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부드럽게 유연하고 그렇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좀 합리적인 편이고 그래서 잭시믹스 추천해봅니다. 다음으로 정체기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저랑 체형이 비슷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진짜 마에 52kg라고 52kg에서 정말 그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 마의 52 구간에서 정말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체기 때 식단을 바꿔보고 사실 원래는 현미밥에 닭가슴살을 먹었었는데 그때는 정체기가 오고 나서는 제가 운동에 너무 흥미를 잃어버릴 것 같은 거죠. 다이어트에 이제. 그래서 저는 먹던 현미밥을 이제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대체를 했고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늘렸어요. 그리고 지방을 그 전에는 이제 거의 진짜 아예 안 먹었다면 그때부터는 지방까지 견과류로 약간 채워주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먹어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체기가 있을 때는 저는 한 번쯤 보상해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런 방법으로 약간 정체기, 다이어트와의 권태기를 좀 극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빠졌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내려가지 않아서 권태기를 정체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살을 얼만큼 빼서 효과를 봤었는지 뭔가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두면서 비교를 해본다던가 그때는 못 입었던 그런 예쁜 옷들을 입어본다던가 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좀 꿀팁을 드리자면 진짜 표정 연습을 많이 준비해서 가시고 동작이나 표정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스크랩 해가셔서 그거 따라하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쁜 사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헤어나 메이크업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좀 또렷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헤어나 메이크업은 생각을 많이 못하고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미처 그런 걸 준비해가지 못했더니 사진 찍을 때는 뭔가 그런 게 100% 표현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런 스크랩을 많이 해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됐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정리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질문하셨던 것들이 제가 또 여기서 운동을 직접 보여드리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고 계시거나 이제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시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또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이어트는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해야 되는 게 건강이에요. 정말 건강하자고 다이어트 하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 식단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니까 그거를 가장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예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